이제 가인계와 규계를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화명이였어요. 일몰의 시간. 여러분 해가 지면 어떻게 해요?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셔야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궁해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가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집안 사람, 집안의 도리. 해서 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화가인이에요. 풍화가인. 자, 풍화가인 생각하면 밑에 불이 있고 위에 바람이 있네요, 님들. 자, 우리 불을 막 세차게 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세찬 불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이제 약간 바람이 일잖아요, 님들. 그래서 이 안에가 아주 밝게 되면 그 밝음으로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걸 불을 뗐을 때 드러나는 바람. 그래서 집안이 잘 다스려지면 어떨까요, 님들? 그 잘 다스려지는 기운이 사회로 퍼져나간다. 사회로 퍼져나. 그래서 이 가인계가 나오는 데는 우리 공자가 대학이라고 하는 건 공자님이 쓴 건 아닌데, 대학이라는 책에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외우고 있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말 있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몸을 다스려야 돼. 그 다음에 집안을 다스려야 돼. 제가예요. 자,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잘 다스려져요. 자,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제후국이에요. 이럴 때 국은.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가 평안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자리 잡은 게 바로 사실은 가인입니다. 제가예요. 그래서 밑에서 불을 밝게 잘 떼지면 그 바람이 밖으로 다 퍼져나간다는. 그래서 이 원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요 말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불에서 나오고 이 집안이 잘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그 아래 풍화에서 육이잖아요. 육이. 그 이효가 음이거든요. 음이 음자리 중정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예요. 안쪽에 있잖아요. 네 개의 음유한 이 육이는 아내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잘 다스리고 있는, 집안을 아주 잘 다스리고 중정합니다. 자, 우리 밭각계를 볼게요. 풍화가인 할 때 그 오효는 구호잖아요. 구호 가운데. 양이 양자리에 와서 중정합니다. 자, 이건 누굴 가리킬까요? 집안에서의 남편이겠죠. 그래서 남편은 바깥 일을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자, 아내는 집안을 잘 관리하고 있고, 남편은 바깥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집안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효가 지금 6.2와 9.5 효가 이 전체, 이 가인계의 전체를 이끄는 일종의 상징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불과 바람이라고 하는 이 괴상을 가지고, 안계와 바깥계의 괴상을 가지고도 요 가인계를 설명하지만, 그 효를 가지고도 가인계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계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집안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우리한테 중요하죠. 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지금 풍화가인계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산은 되게 간단해요. 비여정이래요. 여자가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 가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속에 약간의 불쾌한 마음이 또 일어나시죠? 선생님들. 참 보수적이야. 막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생각이 막 일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역할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그죠? 남자는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
이건 그리스 로마 때도 그랬대요. 그리스 로마 때도 남자는 바깥 활동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진짜 폴리스에서 뭐를 해야 돼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는 뭘까요? 가정관리인이에요. 집안은 확실하게 누구한테 맡긴다? 여자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 역할 분담이 분명한 시대의 산물이 저는 이런 가인계의 이여정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바깥 활동도 여자도 하고 남자도 하고 뭐 이래서 남녀가 이제 사실 그렇게 역할 분담이 뚜렷해지지 않는 시대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점점점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깥 활동을 여성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 남성들이 집안을 또 관리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집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 여성이 올바름을 지키는 게 이로운 게 당연히 집안을 제대로 세우려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너무 기분 나쁘고 주로 누구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시어머니가 맨날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시어머니는 괜찮은 여자분이셨나 보지 이러면서 제가 마우스로 맨날 그렇게 아까 비꼬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시대는 진짜 여자의 역할이 집에서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성이 주체로서 활동하는 그 영역이 집안에서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집안에서의 집안을 장악하는 건 중심은 여자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홍무몽이라고 하는 중국 소설이 있어요. 되게 길지만 그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면 요 가인계가 조금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거기서 집안의 그 여성들의 역할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와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가자를 쓸 때 이 가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 이런 진짜 핵가족이잖아요. 핵가족을 우리는 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아까 제가 제가 할 때 가는요, 여러분. 대부가 다스리는 영역이 가거든요. 대부가 다스리는 영역이 가예요. 근데 이 가는 사실 3대 이상이에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자식, 그리고 자식의 손주까지 해가지고 4대, 5대? 이 정도가 얽혀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의 규모가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가의 단위가 한 500명 정도는 돼요. 그건 뭐예요? 한 마을 정도는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가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이럴 때 거기에서 한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이걸 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부와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의 대부는 여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정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사실 이런 주역을 소화할 정도의 집안이면 집안 단위가 굉장히 컸고 귀족이었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는 혈연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가뿐만 아니라 그 가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진짜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전에는 그 하인들이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신분이지만 그 홍루몽 한번 보세요. 하인은 거의 친구와 같아요. 물론 고용된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거의 식구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인들, 굉장히 많은 하인들까지 얽혀져 있는 이 가. 그래서 그 가를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걸 우리 시대에 우리 집안으로 이제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는 뭐 2대 정도의 이 작은 가를 가지고도 이거는 뭐 해당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여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보수적인 냄새가 나.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진부해.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고 싶네요, 제가. 자, 그래서 그런 단위이니까 여자가 진짜 그 올바름을 지키는 게 1호와라고 해서 옆에 보세요. 737조. 가인은 유엉군원 해서 부모지 위야라고 표현했어요.
보면 그 엄한 어른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 이 군은 임금 군자이긴 하지만 이럴 땐 집안을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래서 군이라고 표현했어요. 엄군입니다. 엄군. 그래서 아주 존엄하게 위엄을 갖추고 있는 부모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은 뭐를 굉장히 강조하나요, 선생님? 사랑, 자애로움.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에는 우리가 굉장히 자애로움과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가족에. 뭐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되게 부모로서 노력을 많이 하죠.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애한테 해야 되고 아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진짜 눈높이를 맞추어서 해줘야 하는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 역할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기본은 여기처럼 엄군이어야 한다. 가인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엄할 때 확실하게 법도가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 원칙이 분명한 부모. 그래서 원칙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 집안이 어지러워질 때는 그 원칙을 딱 잡고서 진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 엄군이에요. 근데 이 엄군은 내가 가르침을 주는 가족들한테만 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엄해야 돼. 이거는 늘상 수신제가예요. 수신이 없는 제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엄군이라고 하는 이 말에도 사실은 수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자리에 엄군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도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한테 엄격할 수 있죠. 자식은 막 흐트러졌는데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은 흐트러졌는데 자식한테 똑바로 하면 될까요? 근데 나는 삐뚤게 걸으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라. 우린 대부분 그렇죠. 내가 똑바로 못 걸으니까 넌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자기 합리화를 막 하면서 내가 못하니까 넌 잘하기를 바라는 거야. 막 이런데 그러면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엄군이라고 하는 지도하는 어른이 엄격하라.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라. 스스로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부모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엄하기만 해서는 안 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뭐를 또 품어야 돼요? 자식과 아랫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애만 있으면 안 돼요. 왜 가인교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집안에서는 자애롭게 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엄군을 강조하는 거지 엄군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엄군하면서 자애로울 수 있는 부모. 그래서 거기 아래 보시면 자,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 부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는 건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지엄이는 지엄이다워라. 이렇게 해요. 지아비는 지아비답고 지엄이는 지엄이답다. 라고 하는 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면 공자님이 말한 정명이에요. 정명. 이름을 바로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진짜 주어져 있는 역할을 역할답게 하는 거야. 내 이름에 걸맞게 내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것. 사실은 가인은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어머니는 어머니. 이제 형제는 형제다운 행위를 하는 것. 그래야 가인이 됩니다, 선생님들. 이게 아버지 어머니 역할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각자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가도가 정하다라고. 그래서 그래야 가도가 제대로 잘 올바르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집 공간이
가장 저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여러분에게 고민이 가장 많이 되는 공간이 어디예요? 그 은밀한 집안 아닌가요? 이게 참 공개되지도 않으면서 그 집안에서는 진짜 온갖 일이 막 일어나죠. 그거 아시죠? 막 온갖 일들 다 일어나는데 어디다가 발설도 잘 못하는 게 집안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적 공간이었어. 너무너무 혈연적인 공간이어서. 너무 친해서. 이 법도를 막 어기고 원칙이 막 어긋나 있는데도 그걸 잡기가 너무 힘겨워져서 진짜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집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인을 주역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집이 옛날부터 집안이 제대로 잘 다스려지는 경우는 정말 힘든 경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순임금 얘기해 볼게요. 너무 전설의 인물 순임금인데 순임금이 여러분 왜 그 왕위를 그 천하를 물려받으신 줄 아세요? 요임금한테? 그 우리가 제일 쓰기가 좀 그거 되게 이념의 냄새가 나서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데요. 그런 것을 좀 벗겨내고 순임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대효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대효. 이러면 좀 이념의 냄새가 너무 물씬 나죠. 우리가 좀 싫어해요, 선생님들. 근데 맹자에서는 순임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걸 벗기고 그냥 순임금 자체를 좀 보면 순임금은 자 이제 아버지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계모가 가지고 있는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계모만 나쁜 게 아니라 여기는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어서 이제 계모와 더불어서 좀 그 순임금을 되게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이 계모와의 사이에 난 그 동생, 이복 동생인 거죠. 이복 남동생이 또 어때요?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이래가지고 호시탐탐 순임금을 순임금 그러니까 임금이기 전에 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 사람을 일시키고 진짜 거의 이 순이 움직여서 이 집은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마음으로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는 아까 원망이 나와서 그냥 원망으로 얘기할게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고 동생에게도 원한을 갖지 않는 그렇게 아주 진짜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대한 그래서 효자라는 이름을 그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요임금의 귀까지 들어갔죠. 얘는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진짜 개차반인데 동생도 개차반인데 이들에게 굉장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짜 이 겉마음과 안의 마음이 진짜 한결같은 마음으로 뭔가 그렇게 원한이나 화를나 분노를 내지 않으면서 한결같이 대하는 거. 근데 안으로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 밭에 가서 밭을 갈면서 막 하늘을 원망할 때도 있긴 있었겠죠.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또 한결같았어요. 이제 이게 참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하기 힘든 행위잖아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감당 불가해요. 그래서 요임금이 얘를 눈여겨보면서 얘는 발탁하고 싶다. 얘 순은 너무 애가 괜찮은 애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런 정도라면 천하의 어떤 일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천하의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양이할 뜻을 가지고서 이 순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그 근처에 가서 살면서 이 순임금을 돕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이 동생이 더더욱 질투가 일어났겠죠. 아니 제가 뭔데? 그래가지고 막 또 땅도 하사하고 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나 뺏고 싶어서 순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순을 죽이려고 급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붕이 샌다. 지붕을 가서 고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고치러 이제 순이 올라가는데 순이 너무나 똑똑해요. 나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지금 그러는구나라고 눈치를 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창고 그 지붕을 고치기 전에 사다리를 싹 숨겨놨어. 그리고 지붕을 고치러 올라가면서 거기가
타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뚫리는 거야. 그럼 떨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사다리 같은 거 타고 그 위기를 모면해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나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검은 고를 타. 마음을 가라앉혔겠죠. 제가 검은 고를 탔더니 동생이 아보고 너무 놀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동생을 댔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순이 이렇게 동생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한 것은 이게 거짓이었을까 진실이었을까. 사람들은 막 너무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죠, 우리도. 근데 거기에는 거짓 때문에 없었다. 그리고 근데 또 기회를 또 포착해. 야, 우물을 팔아. 이 아버지와 동생도 끈질겨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파라고 했을 때 우물을 이제 파려고 막 파면서 밑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 흙을 하고 돌로 그걸 다 덮어버렸어. 그러면 수는 또 눈치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 미리 불을 파놨어. 불을 파서 고기를 싹 하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와 동생을 살인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이들을 정말 그 악인으로서의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는 지혜를 자기가 발휘죠. 그렇게 해서 또 나와서 또 아주 태연하게 검은 고를 또 타면서 동생을 맞이하는 이 마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세상에 어떤 사람을 포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근데 이런 마음이 진짜 그 순이 가지고 있는 그냥 배효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이게 큰 인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인자다. 집안에서 사실 겪는 이런 갈등들이 가장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제일 못 참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 있다면, 그걸 원망할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원한을 가지지 않는 존재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맹자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 순의 그런 면모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순과 같은 그 원한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못 가졌어요. 우린 보통 사람이에요. 지혜가 또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도망 나와요. 우리는 그냥 도망 나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부모가 깨우치지 않는 한 우리는 벗어나서 부모와 진짜 완전히 그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만약 이래, 뭐 자식이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진짜 지혜롭게 이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는 보통 큰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순이 역사에 남아서 그 천자의 자리에 오른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또 이렇게 우리가 순을 또 잘못 또 받아들이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저는 반대합니다. 선생님들.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건 순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가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됩니다. 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이 최소 단위의 그 사회 공동체 여기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걸 얘기해주는 그 지혜가 이 가인께에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 많잖아요. 멀쩡해. 애가 멀쩡하고 부모도 너무너무 엘리트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의 공부에만 너무 신경 쓰잖아요. 막 공부에 막 극학까지 밀어붙이는 경우 너무 많죠. 그래서 저도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좀 아는 분이었는데 그 자식이 계속 그 카톡이나 문자로 욕을 하면서 엄마를 불러. 근데 욕설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냥 그걸 그냥 당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당해요. 근데 거기에는 엄마라는 말이 안 붙어요. 그냥 막 그 어마어마한 욕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 뭐가 달리는 줄 알아요? 무슨 뭐야 아이스크림 사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게 어떻게 그게 지옥 아니에요, 선생님? 네, 그러면 진짜 이 지옥을 탈출하거나 쫓아내거나 자식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이 되기 전에 잘 방비를 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좀 가임계를 그런 얘기를 막 듣고서 그때 이 주역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가임계가 좀 남다르게 좀 들어왔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 가임계에 그래서 부부자자, 형형제제, 부부부부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한테 그게 진짜 그렇게 하도록 원칙을 우리가 잘 하는 것, 엄군이 되는 것.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고 사랑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떤 건가에 대한 좀 그 질문이 좀 있어야 된다. 이 즈음에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상을 볼게요. 풍자 화출이에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 불로부터 바람이 나오는 것이 가인이다. 자, 이 자자는 뭐뭐로부터 불로부터 바람이 나오는 것이 가인이다. 군자는 이걸 보고서 언유물이에요. 말에는 여러분 뭐예요? 실속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천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게 물입니다. 자, 내가 언유물 했을 때 말에 물이 있는 것 이건 뭐냐면 말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는 게 언유물이에요. 우린 지킬 수 없는 너무 많은 공약을 남발하잖아요. 그죠? 진짜 헛소리 많이 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러면 이게 벌써 집안 다스리는 도가 아니에요. 원유, 물이에요. 진짜 지킬 말을 해라. 그리고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행동을 우리가 한번 한 행동을 그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일관성, 지속성. 그래서 행유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과 행, 이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언어와 행동,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말할 때는 물이 있어야 되고 행동할 때는 항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인계를 보고서 공자님께서 이렇게 그 상전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초구효로 갈게요. 초구. 자, 초구가 한유가 회망이에요. 한유가 회망. 이 한자는 막을 한자, 막다, 방비하다, 한가롭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한가롭다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방비하다예요. 미리 준비하다, 막다. 자, 집안에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도로서 방비하라라고. 그러니까 집안이 방비가 있어야 된다. 방비가 집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리가 집안의 도리로 방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후회가 사라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그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한 집안을 이루었을 때 시작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그 신혼을 떠올려 보시면 결혼하셨던 분들 혹은 뭐 결혼 안 한独신인 분들은 과거의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어떠셨는지.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기싸움? 주도권 싸움? 우리 좀 그런 거 많이 하죠. 초장에 잘 잡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잡고 아내는 남편을 꽉 잘 잡아야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약간 그런 선배들의 충고를 많이 듣고 신혼의 기싸움을 하느라고 정말 신혼의 그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싸움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주도권 싸움이거나 기싸움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집을 진짜 계속해서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부부로 살아야 할까?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젊은 시절에 이 주역을 공부하지 않았던가? 이것도 아주 나중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나서 제가 이걸 떠올리면서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했던 거는 뭔가 이걸 우리가 이 집안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서 진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 집안을 장악하고서 살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안 봐도 뻔하시죠?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 말 한유가 회망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진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집안을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부부로 맺어졌을 때 처음에 그런 원칙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게 가정의 도리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누가 이래라가 아니라 진짜 우리 둘 사이에 부부가 서로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근데 신혼에 그게 만들어져야지 버릇이 되고 나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습관, 패턴이 한번 만들어지면 진짜 그게 바뀌기가 너무 힘든데 처음은 우리가 꿈에 부풀어 있는 때 아닌가요? 근데? 그리고 서로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잖아요. 신혼 때가. 그러니까 기싸움을 할 때이기도 하지만 귀 기울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 방비를 하는 게 진짜 후회가 없어지리라. 후회가 사라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면 얼마나 문제가 없어서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긋났죠. 그죠? 생각해보면 그걸 안 하신 분들은 진짜 보면 뭔가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잘 해결하면서 그렇게 집안을 잘 유지하면서 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참 들어서 이렇게 지켜보면 나는 이래서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역을 보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초보에 한유가 이게 안 됐었구나. 그래서 회망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게 이제 이거 자체가 가인이 여자가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남자 여자가 제 역할을 다 잘했기 때문에 집안이 잘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집안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우리가 단계별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가 안 깨는 여자의 역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바깥에는 남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6위와 9호가 지금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래는 여자예요. 그래서 초9는 막 시집가기려고 하는 여자, 이제 시집가기 직전의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시집가기 직전에 뭐를 했어야 돼요?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법도를 미리 익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법도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시댁으로 들어가서 사니까 시댁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법도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래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 적응하는 법도이기도 한데 집안을 정말 중심이 돼서 이 집안을 잘 돌리는 건 여성이었기 때문에요. 여성이 집안을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범이에요. 옛날 여자교훈서 그런 거. 사실 이 집안의 큰 대소사는 다 여자가 치러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경우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가정 경제를 일구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남자 집안에서도 일군다고 하지만 남자가 그 역할을 한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여성이 이 가정 경제를 일구는데 혁혁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7, 80%의 역할은 여성이 보통 했던 것 같아요. 이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간다. 그래서 한유가 회망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후회가 사라지리라 라고 얘기한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6위는 뭘까요? 이제 막 시집간 며느리예요. 막 시집간 며느리. 근데 그냥 이건 6위는 그냥 이제 집안에서 6위의 자리에서 이제 시작해서 조금 지났어요. 조금 지날 때는 아직 뭔가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때거든요. 그리고 6위는 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앞장서서 막 할 수가 없어요. 주도권을 잡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무유수예요, 여러분. 이루는 바가 없어요. 뭐 가정경제를 자기가 이룰 수는 없어요, 이때는. 6위 때는.
집안의 대소사를 자기 결정권으로 가져가서 뭘 할 수는 없는 때예요. 그래서 무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를 하라? 제, 중, 배. 집 안에서 중. 배라고 하는 게 음식을 장만하는. 음식을 장만하면 올바르고 길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집안에 있으면서 제중. 그러면서 괴를 하면 올바르고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6입니다. 아직 내가 뭘 할 수 없어.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남녀가 집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6위가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6위가 아직 직장을 못 가져와서 집안에서 내가 육아도 담당하고 할 수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해요? 무유수예요. 뭘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바는 없어요. 그러면 재중배 하라. 그러면 올바르고 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막 집에서 음식만 장만하면 싫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이제 집안에서 진짜 이 집안을 다독거리고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묵묵히 자식한테 우리가 자식한테 막 뭘 요구하고 뭘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부모가 집안에서 이렇게 애 그 끼니만 잘 뜯게 이렇게 챙겨주면서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라는. 자식이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그냥 그 격려 차원에서 그 밥 세끼 이걸 따뜻하게 잘해주고 있는 거 이것만큼 더 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끼니를 챙겨줬을 때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뭔가 격려받고 있는 그리고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밥을 줄 때 늘 느끼면서 이렇게 밥을 먹은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바깥일로 되게 바빴는데 어쨌든 그렇게 왜 그래야 할 때 이렇게 해주셨을 때 그 기억이 되게 저는 따뜻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좀 다르게 들어온 게 이건 아버지여도 좋아요. 어머니여도 좋아요. 진짜 이걸 밥을 잘 장만해서 주는 것. 이 행위만으로도 거의 전부 집안이 평화로워요. 진짜 안정되는. 그 장자를 읽으면 열자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열자라는 사람이 뭔가 공부를 바깥에서 열심히 했는데 약간 좀 허황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 뭐 돌을 닦겠다고 했는데 그 점잘 치는 무당을 보고 너무 신기해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미래를 잘 예측하지 막 이래가지고 막 반했어요. 근데 사실 공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남의 그 미래를 언제 죽는다 이런 걸 맞히는 게 진짜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열자의 스승이 이걸 이렇게 깨우쳐 줬거든요. 열자에게. 그때 열자가 아 하고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뭔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서 3년간 바깥 출입을 안 하고 뭐를 했냐면 진짜 저는 이게 좀 충격이었는데 3년 동안 부인에게 매일 밥을 해줬어요. 매일 밥을 해줘. 그리고 돼지를 한테 밥을 줄 때는 우리가 사람한테 주듯이 그렇게 존중하면서 돼지에게 밥을 주는 이걸 꼬박 3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다고 그 장자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가 그걸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시대의 유기는 사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걸 뭐 일을 벌이고 이러는 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진짜 집안에서 밥을 정말 정성껏 마련해서 사람들한테 먹이는 일. 이것만 하는 것도 뭐예요? 집안을 잘 다독거리는 일. 이 음유해서 뭔가 이렇게 막 주도권을 잡고서 뭘 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가 지금 6이에요. 음유한 존재. 그럴 때 우리가 자식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뭐 입에 혀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것만 유지하고 있으면 기래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6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9.3을 볼까요? 9.3. 자, 여기는 이제 9.3은 우리가 아까 그 안깨는 여성깨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며느리 다음에는 뭐예요? 9.3? 시어머니 자리. 시어머니. 자, 이제 곡간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갖고서 집안의 대소사에서 앞장서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그 시어머니가 되고 할 때, 얘는 이제 집안을 다 주도할 수 있어라고 할 때 시어머니가 뭘 이렇게 건네줘요? 고관열쇠를 건네줘요. 고관열쇠 건네주잖아요. 그럴 때 그 고관열쇠를 건네주는 구삼은 사실은 그 학계의 최고 자리죠. 학계에서는 최고의 자리.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끄는 자리예요. 이끄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을 때 가인, 학이에요, 여러분. 학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엄하다. 아까 엄할 엄자하고 뜻이 같아요. 학학. 가인들이 너무 그 엄하게 느껴.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엄해서 긴장해서 그 엄격함을 후회할 수는 있어요. 회려예요, 선생님들. 회려. 이 구삼은 양이 양자리에 와서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양이 양자리에 온 센 불이에요. 이 센 불이 좀 강하죠. 그래서 그 사나움을 여자 후회할 수는 있지만 뭐예요? 기래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며느리와 자식이 뭐예요? 부인과 자식이라고 표현했고, 제가 이제 시어머니라고 하면 며느리겠죠. 자식이 뭐라고 했어요? 희희낙낙해. 이러면 종린이에요. 끝내는 좀 부끄럽다. 끝내는 좀 부끄럽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는 아주 화목한 가정 얘기하잖아요. 화목하다. 정말 막 웃음이 끊이지 않아. 너무 좋죠. 우리가 그리는 가정의 상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화목하다는 의미에서의 그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절제를 잃은 상태가 희희거든요. 즐거움이 너무 지나친 상태. 그래서 절도를 잃은 상태. 왜 부모 자식 간에 정말 화목해서 참 좋을 때가 있는데 요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지나치다 갈 때 있죠. 너무 이게 넘지 않아야 할 선으로 너무 넘어서 친근한 그럴 때 있으시죠. 그래서 뭔가 침범당하는 그런 어떤 상태의 어떤 친근함이 있는데 그런 상태는 오히려 좋은 거 겉으로 보기에는 웃음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것 같은데 끝내는 부끄럽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가인의 돈은 여러분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한 것이 낫다고. 이 구삼 자리에서 너무 희희낙낙하게 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거는 늘 절제를 잃게 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게 하는 게 아주 자칫 그렇기 때문에 학학 이게 조금 후회가 따르는 사나움일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차라리 좀 엄한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엄한 게 여러분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사나워서 폭력으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안 넘어가는 엄함이 원칙을 딱 분명하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게 엄한 거지 사납고 막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행하는 거 이게 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딱 정도를 지킨다면 그 우리가 조금 지나치게 약간 더 엄격하더라도 원칙을 조금 더 강조하더라도 그것이 그 좋다. 살짝 마음이 상할 수는 있죠. 그죠? 엄한 아버지가 왜 우리 마음을 조금 상하긴 하죠. 그렇죠? 약간 좀 아버지가 좀 친하게 이러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좀 너무 엄해서 뭐 이렇게 방 청소 안 해놓고 이러면 굉장히 좀 아주 엄격하게 막 혼인하고 막 이럴 때 좀 그럴 수도 있지. 속으로 좀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차라리 그것이 낫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자하게 우리가 잘못되는 것보다 차라리 엄격함이 과도한 것이 차라리 낫다. 지금 이게 구삼 자리에서의 그 경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도가 참 어려운 게요. 우리가 너무 관대하면 의로움을 해쳐요. 마땅히 해야 할 그 선을 우리가 못 지켜요, 여러분. 그래서 관대하면 의로움을 해치고 또 너무 사나우면 은혜를 해쳐. 너무 사나우면 은혜롭지가 않잖아요. 이 자애로움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참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조금 사나운 게 더 낫다. 조금 엄한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구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넘어가면 집안 망쳐서 잘못돼요. 그죠? 애한테 너무 관대해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원망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왜 엄마가 막 제멋대로 사셨던 분들의 자식은 되게 효자예요. 아시죠? 참 아이러니해요. 그 엄마가 막 자식 오로지 자식밖에 몰랐던 그 어머니한테는 또 자식들이 장성해가지고 너무 막대해. 그 뭐예요 이건? 이건 무슨 원리예요? 그거 참 희한하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 막대하라는 게 아니라 이 자애로움의 그 진짜 선을 지켜라. 그래서 그러면 자식의 독립을 막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게 자애로우면 자식이 홀로 진짜 똑바로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누가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박탈, 아버지가 박탈. 지금 왜 마마보이, 파파걸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마보이, 파파걸이 왜 생겨요? 너무 아니 격려해 주는 거는 좋은데 너무 사랑을 했어. 너무 다 챙겨줘. 자신이 이게 하기 전에 자기가 다 해줘. 알아서. 그럼 애가 뭐가 진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요. 제가 왜 이 말씀 강조하냐면 정말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이제 한 친구가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진짜 애가 꽤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저희 연구실에서 아주 옛날이에요. 그리고 너무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우리 연구실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다니 놀라시죠, 선생님들. 그런 엘리트들이 종종 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부모가 기획해서 큰 친구예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얘한테는 그 영어 교육도 너무 철저하게 시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한문도 해야 돼.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깨이신 분이어가지고, 얘는 한문 공부도 해야 돼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한문 선생님을 제가 아는 선생님인데 진짜 대가예요, 선생님들. 그렇게 중학생 가르칠 정도로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좀 더 다른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이 중학생 아이를 그렇게 한문을 그 선생님한테 배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조기 교육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 부모의 뜻을 잘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부모님의 그 노선을 그렇게 하라는 대로 너무너무 잘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30까지 가는데 그 이후에 얘가 길을 잃었어.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잃어버려. 그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실 이 친구보다 그 같이 공부했던 그 또래 친구들이 딴 애들은 뭐 방통대를 나왔거나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우리 연구실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면 시작할 때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 차이가 있죠. 얘는 시작부터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나서는 똑같았어. 아니야, 나중에 그 처음에 읽기가 안 됐던 친구들이 훨씬 읽기도 잘하고 글쓰기도 훨씬 더 잘하고 진짜 공부에 대한 이 열정도 좀 더 많이 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영어도 너무 잘해요. 네이티브 같이 진짜 그렇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영어 잘하는 친구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 돈벌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을 못 가르쳐 그 영어로. 제가 충격받았어요. 못 가르치고 그 영어로 뭘 번역을 시키면 이제 번역 잘하는데 그걸 마무리를 못해요. 그리고 사실 유학 갔는데 그 석사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기서도 석사를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근데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도 마무리를 못하고 왔어. 아니 논문을 못 써. 아니 이해가 안 됐어요. 논문을 못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못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3군데인가 전전하다가 저희 연구실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 이후에 그 친구는 그렇게 노선을 잘 따랐지만 자기가 독립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죠. 그 길을 못 찾아서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서 그걸 탁 놔버리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딱 거기서 끝나고 30 이후에는 진짜 자기가 자기 동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안 돼. 제가 진짜 그 친구만 떠올리면 가슴이 좀 아프고 먹먹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걸 그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 부모의 기획에 의해서 큰 친구들이 정말 어느 순간 탁 자기가 그 끈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겠다는 이 마음, 이게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선생님들 원격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키우는, 미리 해주지 마라. 진짜 그 얘기를 진짜 드리고 싶어요. 가인기에서는 자식의 길을 망치지 마라, 막지 마라. 자식은 20, 30대에 빛나게 사는 게 자식이 아니에요. 100살까지 자식이 자기 길을 가야 돼요. 진짜로 자기가 그 굳건히 서가지고 자기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30, 40 이후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잖아요. 진짜 근시안적으로 20, 30대에 빛나면 1등하고 막 이러면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막 꼴찌 했어도 나중에 제 길 찾아가지고 막 엄청 진짜 멋지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그 공부도 우리가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러잖아요. 맨날. 젊어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늙어서 꼭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죠, 선생님들. 그래서 나중에 꽃을 피워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식을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잠깐 요 한 시대, 그 단 몇 년, 요거 때문에 막 초조해가지고 그 만대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육사로 갈게요. 부가 대길이에요. 육사는 부가 대길. 자, 집안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니 크게 길하다라고 얘기 나왔네요. 음이 음자리에 나와서 굉장히 그 위에 품계잖아요. 품계는 공손하거든요. 공손하고 순종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올바름을 굉장히 여기서 얻고서 안정되게 지금 처신하는 정자리잖아요. 정자리. 그래서 안정되게 처신해서 집안을 다스리는데 이런 안정감으로는 어때요?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육사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깝게 첫 자리인데 높은 자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번째 자리, 대신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보통. 근데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준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집안을 부유하게 하거나 뭐 집에서 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잘 유지해서 잘 불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우리가 그 부모가 자식한테 이제 그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보통은 탕진하는 경우 많죠. 그 재산을 잘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탕진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육사 자리는 부가예요. 그래서 대기란 거. 자, 그 다음에 구호로 갈게요. 자, 구호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사부터는 남자예요, 선생님들. 아들이 사실은 그 가정 경제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호는 그럼 아버지겠네요. 아버지이면서 왕. 자, 왕격, 유가, 물휼,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왕이 이 가짜는 그 거짓 가짜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한가할 가짜도 되는데 이럴 때는 이를 격자 혹은 지극할 격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고 안 읽고 격이라고 읽는 거예요. 격. 그래서 왕이 지극히 집안을 세우는 도를 지극하게 했다는. 그래서 근심하지 않아서 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왕도 자기 집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왕이 집안을 잘 다스려야지 어때요? 나라가 평화롭죠? 나라도 잘 다스리겠죠? 집안이 엉망인 왕들을 경우에 사실 집안만 엉망인 게 아니라 정치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왕이 집안을 세운 도리를 지극히 해. 그러면 근심할 게 없어서 아주 길하다. 자, 조선시대 이런 왕들의 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숙종? 숙종은 진짜 좀 귀가 얇았던 사람이고 원칙이 없었어요. 진짜 숙종은.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진짜 당파 싸움, 한국의 시대거든요. 당파 싸움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대. 그리고 그 유명한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장희빈. 장희빈. 이 장희빈의 시대. 그래서 왕이 자기가 진짜 집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왕의 집안이 보통이에요, 여러분. 왕이 보통 아들을 몇 명 낳아요? 적게는 10몇 명, 많게 40명 막 이렇잖아요. 그렇게 왕이 낳아놓은 그 아들들을 다 그 집안을 정돈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을 써야겠어요. 그걸 잘 다스린다면 어떨까요? 울효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왕이 천하를 한 집안처럼 하는데 이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왕이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천하를 다스리는데도 집안처럼 다스려요. 집안처럼 다스린다면 걱정할 게 없어서 길하다. 뭐 두 가지 다 가능하겠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구호의 자리가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집안 세우는 도리를 지극하게 하는 거. 거기에 성의를, 정성을 다 쏟으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746쪽에 보면 그걸 너무 잘했던 사람이 주나라 문왕이래요. 주나라의 문왕. 근데 이 문왕은 문왕만 훌륭했던 게 아니라 문왕의 부인이었던 태사. 이 태사가 너무나 훌륭하게 집안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태사는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태사가 나오는 시경의 첫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그 꽝깐저구, 제하지주, 요조승려, 분자호구 이 말 들어보셨어요? 그 주 5번이 있어요. 여러분 주 5번. 그게 749쪽이거든요. 자, 시경의 첫 번째 시가 여러분 이 주남편의 관저거든요. 주남편의 관저. 거기에 이제 꽝깐저고 제하지주라고 해가지고 꽝깐이라고 하는 게 새 울음소리예요. 꽝꽝 하고 울어요. 깨깨깨깨 하고 울고 있는 저 물새, 물수리새. 이 물수리새가 어디에 있어요? 하수의 그 모래섬에 있구나. 근데 요조라고 하는 게 얌전하고 그 아름다운 승려. 우리 요조승려 너무 많이 썼죠. 그게 시경의 첫 노래 구절이에요. 요조승려. 그래서 요조승려는 분자의 좋은 짝이로구나. 분자의 좋은 짝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요조승려라는 말 싫어하셨죠? 요조승려. 이건 뭐냐면 몸가짐이 아주 단정한 그런 여성을 우리가 요조승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조승려는 분자의 좋은 짝이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출발이 뭐예요? 남녀, 음양의 화합이에요. 자, 모든 정치의 출발은 자, 부부 사이가 화합할 때 이 정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들이 그 예전에 왜 그 비가 많이 오거나 막 그 흉년이 들거나 이러면 뭐를 봤을까요? 혹시 결혼 안 한 독신자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 결혼 안 한 노총각 노처녀들을 이렇게 맺어주는 일을 했어요. 조선시대 왕이 영조나 정조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양이 이렇게 잘 화합하지 않으면 이 원망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이 기후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독신들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출발, 안정의 출발은 뭐다? 남녀가 잘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거 아시게 음양의 배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깐깐저고 이거 외우세요. 제하지주, 요조승려, 분자호.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독신이 엄청나게 많죠. 독신이 뭐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음양의 이런 조화를 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거 아닐까요? 응? 그리고 막 응? 어쨌든 근데 우리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독신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연구실도 죄다 독신이에요. 죄다 독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그 기후가 막 너무나 온난화되고 막 이런 게 다 우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게 안정의 시작이야.
라고 하는 거. 뭐 그것도 또 설득력 있죠, 선생님들. 그 다음 상구를 볼까요? 유부, 위여, 종길이에요. 자, 상구. 그 가인의 꼭대기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 거기는 믿음이 있고 위엄이 있으면 끝내기라다. 여러분, 두 가지 갖춰야 될 거, 위엄과 믿음이에요. 위엄과 믿음.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 처자식에 대한 지극한 믿음, 그리고 처자식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신뢰, 이걸 갖춰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엄격한 위엄, 이것이 있어야 끝내기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뜻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여도 우습게 보여서는 절대로 안 돼. 그죠? 우습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만큼의 단서도 우리는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잘못 그 확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맘대로 욕하는.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 했더니 자식이 막 부모 때리는 자식들이 요새 그렇게 있다면서. 그런 애들은 바깥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들을 때리는 그 아들들이 그렇게 있다고. 근데 그걸 하소연도 못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유부, 위협, 종길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더 필요한 우리의 태도다.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가 뭐냐라고 할 때 유부와 위여예요. 따뜻함 속에서 진짜 엄격함을 갖춰 하는 얘기. 그게 이제 가인께 끝입니다, 여러분.